7년 8개월 동안 184명을 강간했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잔인한 상처를 남긴 희대의 연쇄 강간범. 당신이라고 얘기해라. 네. 신음소리를 좀 내라. 성행위를 원한다고 애원을 해봐라. 이거 완전히 이거 완전 변태 사이코. 이거는 이제 그 주범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범죄자의 범행 지도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범죄자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7년 8개월 동안 대한민국 땅에서 무려 77건의 범죄를 저지른 희대의 연쇄 범죄자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바로 이 지역 대전에서만 49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은 77건 모두가 동일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77건도 확실하게 증거가 인정이 돼서 기소된 범행 숫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정된 총 범행 숫자는 무려 11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와.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아무튼 범죄 피해자 수가 무려 165명입니다. 너무 많아. 그러니까 미수로 끝난 피해자까지 합치면 184명에 달하고요. 대전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184명을 강간했고요. 평생 지울 수 없는 잔인한 상처를 남긴 희대의 연쇄 강간범 대전 발발이 이중구입니다. 7년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중구는 어떻게 잡히지 않고 멀쩡히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16년 전 사건을 통해서 또 지금의 우리도 수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층수 세는 거죠, 지금. 네. 저렇게 이중구는 이제 새벽 시간에 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김미나. 이름도 예쁘네.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우편물을 확인해서 혼자 사는 집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조기 축구의 10년. 워낙 몸이 빠른 공격수였던지라 내겐 이깟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저렇게 피해자를 제압하는 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피해자 집에 있는 수건으로 찢어서 저렇게 결박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리 와. 아빠. 뭐야, 딸이야? 이놈 누구고? 안녕하세요. 너 아빠.
내 딸한테 무슨 짓 하려고 여기 온 거야? 어? 아니에요. 저희 그냥 친구예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 너 우리 유미한테 뭔 짓 하다 걸리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알았어? 네. 자, 빨리 가. 안녕히 가세요. 아니 자기 딸은 중요하고 누군가의 딸은 중요하지 않고. 씁쓸하지만 사실입니다. 이중구는 1984년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20년 가까이 유지를 한 건가요? 그리고 아내와 그 당시 20대였던 딸 하나, 와 미쳤나 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한 집안의 멀쩡한 가장이었습니다. 네, 성폭행범을 추적하는 수사팀에서 이제 발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재빨리 움직이고 또 뭐 그 왜소한 체격 뭐 이런 날렵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발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은어를 써서 수사를 하면서 불렀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1998년서부터 범죄가 인정됐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그보다 훨씬 이전 96년부터 무려 따져보면 10년 정도를 범죄를 저지른 걸로 파악이 됐는데 96년에 한 건, 그리고 97년에 3건, 98년에 3건, 99년에 16건, 2000년에 15건, 2001년에 22건, 2002년에 13건, 2003년에 8건, 2004년에 15건, 2005년에 18건. 이게 총 114건입니다. 피해자가 원룸에 사는지 안 사는지는 어떻게 아는 거죠? 이것은 그 택시를 몰면서 손님을 타겟으로 정하고요. 이런 그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거죠. 자기 직업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선정하는 이런 범행을 저질러 온 것입니다. 이중구가 총 15년 정도를 택시 운전을 했다고 해요. 그중에서 한 3년 정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회사 택시를 하고 나머지는 개인 택시를 운영했다는데 그 이중구가 왜 잡히지 않고 이렇게 수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가? 일단 범죄를 저지를 대상으로 선정한 지역이나 장소가 전부 원룸촌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당해도 자기 혼자만 알고 속상해. 있고 그런 지역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대전 동부경찰서 수사 자료를 보면은 대전 서구 아마 그쪽 모두가 2000년대 새로 신축 건물들이 많은 원룸형의 그런 동네 같고 또 대학가 주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원룸촌에 사는 뭐 대학생이나 혼자 사는 뭐 직장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겠네요. 사실 이중구의 범행이 더 끔찍한 건 범행 시간과 수법인데요. 84.2%가 새벽 4시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일어났다. 조깅을 하면서 주변을 살피다가 문단속이 허술한 집이 있으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까 봤듯이 외부의 가스배관을 타고 그 집의 화장실이나 베란다를 통해서 침입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게 하거나 또 뭐 시야를 차단하는 이런 그 행위들을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수사팀에 진술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층 정도만 되어도 굳이 그 외부의 창문을 시정하지를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재빨리 2층이나 3층에 침입을 해버린다면 사실 목격자가 없을 수 있죠. 특히 이제 이 잠시 후 누가 온다, 뭐 부모님이 오기로 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범행을 중단하고 그냥 도주해버린 적도 있습니다. 어우 정말. 더군다나 이제 물건을 막 던지면서 완강하게 피해자가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경우에도 범행을 중단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얼굴 60점, 가슴 70점, 엉덩이 90점. 역시 엉덩이가 빵빵한 게 섹시하네. 아저씨, 여기서 좌회전하셔야지 직진하시면 어떡해요?
3만 원이요. 아니 30분이면 올거리를 삥삥 돌아서 1시간이나 걸려놓고 그 돈을 다 내라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 지금 내 돈 떼먹겠다는 거야, 당신? 여기요, 됐죠? 무시하다 못해 이젠 돈까지 던져? 나보다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그 여자 귀싸대기라도 한 대 갈겨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죠. 복수가 아니고 범행을 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러니까 아, 같은 날이 아니고 이게 다른 좀 날, 집요하게 다른 다른 날을 또 기다려서 아 누구 핑계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피해자가 속옷을 안 입고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뭐 이런 내용은 실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봤듯이 어이가 없는 거는 원래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폭행을 하려고 침입을 했는데 강간으로 이어졌다. 여성한테 잔인한 공포를 주는 동시에 그 공포감을 보는 것이 이중구의 최상의 만족감을 안겨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범죄에 관련된 이력은 없습니다. 다만 35살 즈음에 약 5년 정도 그냥 지나가다가 뭐 어디 들어가라, 그러니까 성범죄를 하러 어디 들어가라라는 이런 환청이 들렸다는 뭐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게 약간 과도한 성욕이 있다 뭐 이렇게 느꼈다고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한테 이중구가 한번 했던 말을 한번 한번 보시죠. 네네. 예쁘게 생겼다. 이게 뭐 당신이라고 얘기해라. 네. 신음 소리를 좀 내라. 뭐 사랑한다. 성행위를 원한다고 애원을 해봐라. 이거 완전히 이거 완전 변태 사이코. 이 마지막 문구는 야 진짜 너무 진짜. 너 생각해서 신고는 하지 마. 자, 이중구는 정말 이런 피해자들에게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를 우리가 지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폭행으로 완력으로 그 피해자를 소유하는 와중인데 그게 뭔가 쌍방 동의를 얻고 싶어하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이 모든 문구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 죄책감을 스스로 중화시키기 위한 요구들을 정말 끔찍하게도 피해자들한테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중구는 1960년생입니다. 그래서 오남 일녀 중에 막내로 출생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사망을 한 이후에 형의 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때 뭐 학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한 뒤에 혼자 상경을 해서 구걸 생활을 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에 어떤 그 적절하지 않은 성적인 접촉들이 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추정이 되고요. 낯선 자를 피해자화 시켜서 내가 지배를 했어. 네. 완력으로 지배를 하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간에 그거를 보상받는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들한테서 이런 대화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마치 그 자기가 결핍된 것을 이걸로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왜곡된 감정을 이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저 정도 심리적인 결핍이 있었으면은 사회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은 심지어 또 조기 축구회를 10년 이상 했다고 합니다. 조기 축구회라고 그러면은 이 아저씨들 커뮤니티 상에서는 굉장히 친목도 좋고 네네. 뭔가 이런 결속력이 좋은 네네네. 취미거든요. 일반 범죄자 치고는 너무 성실해. 성실하게 네. 또 범죄도 저지르고.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아니 이 범죄를 7년 이상을 하려면은 그러니까요. 너무 성실해야 되는 게 맞아요. 굉장히 의지가 시작도 필요한 그렇고 거죠. 마무리도 진짜 그렇고 오늘- 요만큼의 빈틈도 없어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 그러니까요. 성실하게 네. 또 범죄도 저지르고. 성실함이 반드시 선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실한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성격일 뿐입니다. 그 나쁜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나요? 제가 수없이 만나본 성범죄자들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요. 공손하고 성실하고 말수가 없고 누가 좀 불편해하면 배려하는 이런 사람으로 지나치게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끔찍하고 더 악랄한 반전이 있습니다. 친구인가 봐. 친구끼리는 원래 좋은 건 나눠 갖는 거야. 그치? 당신 친구 지금 오라고 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인을 불러서 똑같은 불행을 당하게 하면 그 피해자 자체가 너무나도 아픈 죄의식에 사로잡히잖아요. 성폭행을 한 피해자한테 3개월 뒤에 다시 찾아가서 또다시 성폭행을 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악행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강도 행각이 1999년 10월 22일 8시 10분경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 돈 10만 원만 내놔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또 3월 30일에는 15만 원을 내놔라. 소리 지르면 얼굴을 그어버린다. 그렇게 위협을 해서 결국은 현금 10만 3천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합계 15만 3천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했습니다. 돈이 있는 장소를 말하도록 한 후 피해자 DQ 소유의 옷 주머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이를 또 강취하고 184명에게 훔친 돈의 총액이 무려 4,700여만 원. 네. 이런 짓을 저지른 이중구는 어떻게 잡혔나요? 대전 지역에서만 일어나던 범죄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된 거죠. 2004년 1월 광주에서 발생한 그 강간 사건, 그다음에 2005년 논산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을 대조하던 중에 이 양쪽 CCTV에서 드디어 동일한 차량이 포착이 됩니다. 재수사를 돌입한 지 만 1년 만에 드디어 그 대전 연쇄 성폭행범 피의자로 이중구를 특정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중구를 잡기 위해서 일단 현상금 500만 원을 걸고 결국 이제 공개 수배를 하게 되죠. 범인이 특정됐습니다. 외모가. 그래서 얼굴이 공개됐을 당시의 수배 전단인데요. 이름은 이중구 45세. 157cm 왜소한 체격, 눈 밑에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허벅지에 털이 많음. 도망치는 그 신세에서 아내에게 또 전화를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추적해서 서울의 천호동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던 이중구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공개 수배가 내려진 엿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중구는 이제 이렇게 구속이 되고요. 8개월 만에 합의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족들이 뭐 도저히 용서가 안 되겠죠. 그런데도 피고인의 자녀들은 아버지로서 피고인을 이해하고 기다리겠다. 이런 심정을 밝히면서 면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구형 자체는 사형이었습니다. 근데 최종 선고는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에 이르는 특수 강도 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중한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강간을 주된 목적으로 할 뿐 강간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를 넘어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적은 없으며 이 점에서 사형이 허용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주저된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반전이 또 있어요? 또 남았어요. 이중구가 돈에 집착을 한다는 말씀을 저희가 네네. 나눴습니다. 네. 검거 당시 이중구 통장에는 약 1억 4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 1억 4천만 원 때문에 이중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 대화를 끝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